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22년 제45회 읽고 왔고요. 우수상 수상작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승숙 작가님의 믿음의 도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도약은 이 작품 내용은 간단해요. 기존에 있던 집이 집주인이 자꾸 압박을 주는 거죠. 자기 집을 수리를 할 테니까 집 빼달라.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고 전세로 살았는데 전세집을 팔고 집을 이제 자가주택을 산 거예요. 철과 영이 샀는데 들어갔는데 그 집도 이 전세집 저희들이 기존에 살던 전세집 못지않게 낡고 엉망이었던 거죠. 이거 읽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더 끔찍해요. 왜냐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 누군가 겪을 수 있거든요. 나도 겪을 수 있는 거. 섬찟합니다. 볼게요. 믿음의 도약이죠. 말 그대로. 철과 영은 부부였고 아이는 5살이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전세금 올려달라는 얘가 나오죠. 내부 수리 공사를 하게 해주면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러네. 한 달하고 보름쯤 더. 이 기간 동안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애랑 같이 어디로. 그간 전세계약 2년간 집은 여러모로 정말 가지가지로 말썽이었다. 툭하면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방마다 벽을 타고 번져나갔다. 그럴 때마다 집주인은 문제의 원인을 잡겠다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태세로 온갖 업자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집 좀 볼게요. 집주인으로부터의 연락은 언제나 불청객처럼 느껴져 곤혹스러웠다. 코로나 시국이니 빨리 볼게요.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아주 잠깐만 열어줘요. 하던 그는 말 맞다나 코로나 시국이 아니 자꾸만 이렇게 라며 난감해하는 영에게 어느 날엔 여긴 내 집이고 당신은 그저 세입자라고 순간 무서운 눈빛을 보이기도 했다. 아래 윗집에서 하기가 심해서 그래요. 집을 고쳐야 세입자도 살기가 좋죠. 안 그래요? 그날 밤 영은 집주인의 회유가 너무도 뻔뻔해서 섬뜩하더라는 말을 반복했다. 참 전세, 세입자들의 고통이 느껴지죠. 집주인은 집을 내놓고 중간중간 어떤 말도 나오냐면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코로나도 나오잖아요. 철원 사무실에 자주 들르던 이 우연한 소개로 영을 만났는데 처음 본 순간에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느꼈다. 상대와 내가 정말로 다르지 않은 닮은 꼴이라는 호감. 사귀는 중에도 그건 확신으로 이어졌고 이만하면 됐지 싶어서 반지를 내밀었다. 타고났다거나 가진 건 없지만 불만보다는 보람을 갖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쪽. 열정까지는 아니어도 일을 맡으면 끈질기게 붙들고 호구나 숙맥 소리는 안 들었지만 욱하는 것 없이 순한 성정. 뭐가 더 필요한가? 처럼 그거면 좋았다. 그리고 아내는 영은 철학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정신 차려야 해. 주의 있게 살피고 여보. 건강은 아무도 안 챙겨줘.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음, 그리고 영은 샤넬 오픈런 이런 거 대리구매 같은 걸 해서 돈을 벌고요. 돈이 있어야 이제 이사를 가니까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렇고 아이에게 이런 걸 먹이죠. 유산균, 장 건강이 최우선, 종합 비타민, 종비는 필수야. 오메가3, 나이 들면 뇌세포가 자꾸 죽는데. 비타민 C, 코 시국이 제일 중요하지. 비타민 D, 실내에서는 햇빛을 못 받으니까. MSM, 식이 유황인데 관절 통증에 좋아. 실리마린, 간 건강은 말이 필요 없고. 소화효소, 가장 중요한 건 소화력. L티아닌, 우울증 예방. 을 주고 때마다 사과 식초와 배도라지즙을 마시겠다. 아이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이 많은 것들을 다 검색해서 사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부부는 집을 구하러 사방팔방 다닙니다. 음.
그리고 이 영양제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그리고 또 두 부부가 속이 안 좋아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영양제가 점점 늘어나죠. 영양제의 가짓수가. 음. 이런 소설입니다. 구성이 참 좋아요. 쭉 넘어가서 결국 인제 한 집을 발견했죠. 거기 인제 집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면을 읽어 드릴게요. 결국 인제 이사했는데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철은 그런 영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불안에 휩싸였다. "나아질까? 나아져야지." 철과 영은 협동하듯 말을 나눴다.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향한 절실한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날 밤 가까스로 펼친 침구 속에 몸을 뉘었다가 철과 영은 무언가 쾅 내리치는 소음에 눈을 떴다. 청동 아닌 폭격 비슷한 소리였다. 동시에 몸을 일으켰지만 영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침대 위에 남았고 철은 거실로 뛰어나가 베란다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건물 바깥쪽 벽으로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온전하다 믿었던 창호의 틈새로 물이 들이쳐 베란다는 이미 물바다였다. 이사 기념으로 새로 사서 놓아둔 잿빛 슬리퍼가 아직 뜯지 못하고 정리를 미뤄두었던 아이의 전집 박스들 위로 둥둥 떠다녔다. 쾅. 터지는 폭발음은 이후로 한 번 더 들렸다. 철과 영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에 철이 마스크를 쓰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서야 부부는 옥상 물탱크가 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간 단수되었고 수도와 변기를 쓸 수 있게 된 뒤로는 지하 정화조가 넘쳤다는 이유로 다시 단수되었다. 독도 가득한 오물과 유해가스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부부는 입술을 깨물고 개중에 값이 가장 싼 생수를 사들였다. 그러다 아이를 데리고 하원한 어느 퇴근길에 철과 영은 고장이라는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되었다. 그제야 그들은 이 건물에 처음 들어섰을 때와 밖에서 이 건물을 올려다보았을 때의 기시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차렸고 아이 앞에서 돌연 험하고 매서워지려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애써야 했다. 자신들이 탈출했던 전셋집에서 겪었던 그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한 탈출한 줄 알았는데 믿음의 도약을 했는데 결국 집을 산 게 이런 거죠. 물탱크 터지고 정화조, 수도 변기 안 되고 엘리베이터 고장 나고 이런 집에 온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공포스럽다. 이게 현실인 거죠. 누군가에게 현실,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섬뜩했던 소설입니다. 마음이 착잡해지는 소설이죠. 그다음에 이장욱 작가님의 잠수정과 독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글을 단편 소설의 제왕. 한국에서 단편 소설을 제일 잘 쓰시지 않을까. 그 정도로 신뢰하는 작가님이에요. 이번에도 탁월합니다. 어 어떤 이야기냐면 공 이름이 공이에요, 공. 공인데 의사인데 남편은 사진 작가죠. 남편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자기가 남편이 인제 인터뷰하러 언론사에 가다가 언론사에서 팡 폭발음이 나고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자회전을 급하게 사진 작가니까 '이거 빨리 찍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급하게 좌회전하는데 옆에서 오던 SUV가 박아 버린 그래서 교통사고로 즉사했던 거죠, 남편이. 근데 그 언론사에 불을 지른 사람이 공안대 온 거예요. 이 병원에 공의 병원에. 그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럼 공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남자. 근데 불을 왜 냈는지는 몰라요. 추측을 해 보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냈는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을 죽게 만든 결과적으로 그런 남자가 진보적 언론사에 불을 낸 남자를 공이 치료하고 있는 상황. 이런 구도예요. 구도 자체가 재밌죠.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음 확실히 그 이정우 작가님의 문장은 참 좋습니다. 읽어보면 "공원 진료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묻었다." 남편이 지금 죽은 상황이잖아요. 의자 속으로 몸이 녹아드는 느낌이었다. 가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창밖은 겨울. 겨울이구나. 겨울이다. 회백색 건물들 사이로 회백색 나무들이 보였다. 풍경은 하루와 다르게 탈색되어 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변해가는 중이다. 공은 그것이 좋았다. 뭐든 그만두어도 좋을 것 같은 계절이. 자, 이 겨울의 색깔, 회백색, 탈색, 무채색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근데 바로 뒤에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다못해 믹서에 토마토라도 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혼자 두더라도 무언가를 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 문장. 토마토는 빨갛잖아요. 바로 앞에 문장은 하얗습니다. 이게 문장이 문장을 받는, 문단이 문단을 받는 이 부분을 보면 탁월해요. 흰색과 빨간색의 대비. 이 이 문장들이 어떻게 받고 있는가 고민해 생각해 보면 감정이 감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감성이 감성을 받고 있다. 공은 토마토와 시신이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서히 삭고 스며들어 사라진다는 점에서, 결국 다른 것들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아마도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일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잠수종과 독이 제목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상징인 거죠. 어두컴컴한 심연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몸이 물리적으로 분산되는 것을 느끼는 일. 자신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이해하는 시간. 음. 남편은 현우인데 분쟁 지역에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근데 그런 남편이 죽은 거죠. 음. 현우 얘기도 나오고 중간에 이 이 불을 내는 아저씨 얘기도 나옵니다. 형사들도 찾아오고 이건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은 음 그 집중 치료실에서 공이 이 불낸 아저씨를 1대1로 대면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공은 잠수종에 갇힌 채 심연으로 하강하면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위의 모든 것이 조용히 일렁였다. 잠수종은 완강했고 공의 몸과 영혼은 천천히 분산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서서히 독이 퍼져가고 있었지만 공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집중 치료실에는 창문이 없었다. 목적이 단순했으므로 바깥이 없는 공간이었다. 환자가 힘겹게 눈을 떴다. 시선은 공을 향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나는 왜 이 사람 앞에 누워 있는가? 그런 것을 가늠하는 듯했다. 이윽고 상황을 이해했는지 환자가 입술을 달싹였다. 공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그의 입 쪽에 귀를 갖다 댔다. 환자의 목소리가 공의 귀 속으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공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이렇게 끝납니다. 공은 마음만 먹으면 환자를 죽일 수 있거든요. 공이 표정이 환자가 뭐라고 말했길래 표정이 굳어갔을까요? 궁금하죠? 이런 소설. 이 구도 자체가 참 좋고요. 그리고 이 문장과 문장이 받고 있는 이 문장 자체는 이정우 작가님은 시도 쓰시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음 작품은 최은미 작가님의 고별인데요. 이건 시어머니 음 장례식에 온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친척들 그런 얘기예요. 음 그러면서
남편이 또 직장이 실세거든요. 실세인데 어 직장 동료로 만난 거죠,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결혼하고. 근데 이 아내가 화자인데, 아내는 남편 직장 동료들이 이제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장례식에. 근데 다 알고 있죠. 직장 동료들이 어떤 그 사내 정치 이런 거, 그 남편이 어떤 위치인지 음 미묘하게, 미묘하게 오가는 그 감정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추억도 나오고요. "태영아, 내 어머니 보고 많은 애기랑 똑같다. 베란다에 두면 얼어." 이랬던 어머니. 이런 어머니와의 사연, 그런 것도 나오고, 음 가족 얘기도 나오고요. 가족 얘기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직장 동료 얘기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장례식장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로 이런 사연들을 잘 풀어냅니다, 이런 소설. 음 좋아요. 흡연 기간 내내 어머니는 큰아들을 그리워했다. 큰 며느리를 그리워했고 첫 손자를 그리워했다. 그들과 함께할 때의 건강했던 자신을 그리워했고 격렬한 감정의 자리를 내줄 수 있었던 그 기력과 에너지를 그리워했다. 어머니를 화나게 할 수 있는 것도 긴장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큰아들과 큰며느리뿐이었다. 벌써 꽃이 지는구나, 태영아. 그들이 보고 싶다는 뜻이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들이 걱정된다는 뜻이었다. 춥겠구나, 거기도. 그들이 궁금하다는 뜻이었다. 형님, 남편 누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말할 때면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등을 세우며 물었다. 큰애가 너한테 전화를 했니? 이런 식으로. 사내 정치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좋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음, 이런 소설이었고요. 자, 이제 다 봤죠. 근데 2022년까지 봤으니까 다음 주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2023년 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날마다 거의 하루에도 거의 한 다섯, 여섯 번, 10번 정도를 알라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상문학상 새로 나왔나 보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올까?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음.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이게 이상문학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2022년 거를 보려고 합니다. 음. 저희가 김승옥 문학상도 한때 했었죠. 보고 요거 하고 뭐 이상문학상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리고 현대문학상 들어갈 거예요. 네. 일정이 빠듯합니다. 앞으로 볼 소설들이 많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